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진 이곳 베트남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수 있는 시간도 드릴게요. 스트리가 깨또 미셸. 뚜이하고 통화. 자, 두 분씩. 둘, 여섯, 여덟, 열둘. 오케이. 자, 가방 앞으로 메시고 따라오세요. 베트남 현지 투어 가이드로 일하고 있다는 김이라. 자, 파란불 들어왔어요. 건너실게요. 자, 2호차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릭 따라가세요. 베트남에서 가이드로 살아온 지도 어느덧 5년째랍니다. 오케이. 자, 이쪽으로 길 건너실게요. 네. 오토바이 조심하시고 가장자리는 붙으세요. 오토바이 조심하시고.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특히 여기 베트남은 신호등도 없고 건널목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항상 길 건널 때는 딱 째려보고 건너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이쪽으로 오세요. 건너오세요. 앞장서서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책임지는 것은 기본. 가는 곳마다 척척박사처럼 설명하는 것도 가이드의 몫이죠. 네, 저기가 응옥선 사당이고 저 응옥선 사당을 갈 때는 이 빨간 다리 있죠. 저거 이름이 태우교거든요. 빨간 다리가 여기 호안기엠 호수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기 호수는 위험한 게 뒤에 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이렇게 사선으로 서주시면 여기서 한 장을 찍고 가요. 네, 여기 앉아있으세요. 신나게 언니 여기 앉으시고. 이번엔 손님들과 함께 카트에 올라 시내를 둘러보는 코스. 그 시장을 와봐야 그 나라의 풍습이라든지 문화 알 수 있듯이 여기 시장 오시면 베트남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고 사는구나, 이런 물건들이 널려 있구나 하고 형식적으로 알려진 거리는 36개의 골목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40개가 넘는데요. 골목마다. 그 처음에 봤을 때 어디서 봤지? 막 이런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어디서 많이 나중에 본 듯한. 보니까 화면에서 봤던 거예요. 맞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름 석자 떨치는 그런 유명한 배우였으면 어머 김일아 씨 아니에요? 이랬는데 어디서 봤지? 맞아. 그래서 제 별명이 한때는 어디서 봤지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익숙할 수밖에 없는 얼굴. 지금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인원 파악할게요. 2, 4, 6, 8, 10, 18, 20. 오케이. 저 따라오실게요. 41년차 배우 김이라. 그녀는 왜 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향했을까? 다음 목적지는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한 시간 시원하게 마사지 받을 건데요. 동남아 하면 마사지잖아요. 여기는 버스에서도 앉을 틈 없이 이어지는 설명. 시간 엄수는 필수. 가장 먼저 마사지 숍에 들어섭니다. 10분 먼저 올라가실게요. 남자 10분. 우리 여자들은 4층, 5층, 6층이에요. 순식간에 5층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데 그냥 여자들이 3층 몇 층까지 있어요? 4층, 5층까지. 요 밑에도 자리 있어요. 그럼 내려가실래요? 거기 두 분 자리는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찾고 계셨구나.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는데요. 아유 정신없네.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이드의 역할. 공항에서 마주할 때부터 다시 배웅할 때까지 늘 긴장의 연속이랍니다. 체력 소모가 만만치 않겠어요. 네, 이것도 정말 건강해야지 하고요.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고 또 현장에 도착하고 이러면 인원이 다 왔는지 또 투어하면서 불편한 거는 없는지 그런 것까지 다 살리니까 여기 와서 가이드 하면서 그래도 내가 연기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왕대접 받으면서 편안한 생활을 했구나.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 매일같이 방송국을 오가며
사극을 비롯해 세댁, 가정부, 엄마 등 수많은 역할을 연기한 배우 김이라. 별명이 틀면 나와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쪽 방송국에 아침 드라마 나오면 저녁 때 틀으면 또 이쪽 방송국에 저녁 드라마 나오고 횟수를 이제 세어왔더니 거의 1,800여 편? 근데 다 세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이 흔해진 거예요. 점점 배역이 다양함이 떨어지면서 제가 설 자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떠난 거죠. 여기에 있기 싫어서 떠난 거죠.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생계가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왔다는 김이라.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 잠시 앉은 틈에도 손은 여전히 바쁜 그녀. 늦은 시간에 이제 호텔 들어가서 체크인하고 이러면 또 시간 걸리면 손님들이 피곤하시니까 미리 시간 날 때 코스를 그래서 미스터 있구나. 하루 일정을 모두 마친 뒤 다시 돌아온 호텔. 자, 709 우리 722호. 네. 아이고 기다리다. 708호, 711호. 예. 각 방마다 치킨하고 맥주 가져가세요. 방마다 한 개, 아직 안 받아는 분. 방마다 한 개. 방. 또 많이 받으면 안 돼. 방마다 한 개. 이거 맥주 아니 저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손님들 체크인까지 하고 들어가시는 거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 10분 정도 여기다 대기하다가 그러고 이제 퇴근을 합니다. 대기 후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해야 비로소 호텔을 나설 수 있답니다. 늦은 밤 드디어 찾아온 귀가 시간.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바지가 깎여. 엄마 발 부은 거 봐. 엄마 힘들었겠지? 선명하게 고무줄 자국이 남을 정도로 부어오른 발. 짠, 가자. 하루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다리의 피로를 풀기 위해 족욕은 필수. 저녁 때 이렇게 일 끝나고 들어오면 다리가 좀 퉁퉁 부어요. 몸이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서서 버스 안에서 서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그녀의 몸. 무슨 이상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아프고 나니까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암 치료받을 때 몸이 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붓는 것 같아서 관리 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암은 그저 남의 일이라 생각했죠. 연기자로서 설 자리가 줄어들던 힘든 시기. 청천벽력처럼 찾아온 유방암.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이 너무 주니까 이러다가는 생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음반 작업을 하면서 행사라도 이렇게 뛰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잠깐만 나갔다 와도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면서 샤워하는데 좀 조짐이 이상해서 네 발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암입니다. 그래서 2기 말 정도 18번을 했는데 3주에 한 번씩 오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맞고 나면 다 토하고 기어서 온몸은 다 부어서 일어서지도 못해요. 독한 항암 치료를 견뎌낸 뒤 우연히 베트남 가이드 일을 만나게 된 김이라.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성격 덕분에 도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죠. 지금은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형아한테 전화해야자. 아들. 엄마 안녕. 엄마 안 보고 싶어?
너희 보고 싶지. 너희 짜샤이 그 준비는 잘 하고 있어? 비자 워홀 가려고 했는데 그 비자가 지금 발급 완료됐고 비행기표도 지금 날짜 정해서 상하이 경유해가지고 엄마가 여기를 너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아유 좀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많았거든. 엄마 아들이니까 어디 가서도 잘할 것 같아. 아, 왜 제가 아파서 한번 쓰러져 봤으니까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뭐 돈이고 명예고 뭐 출세고 뭐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그저 묵묵히 응원하는 마음. 처음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뽑았어요. 저도 웃는 모습이 많이 닮았어요. 든든하죠. 애들이 착하게 커가지고 고맙지. 아무리 다 큰 두 아들이라 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그리운 법이죠. 낯선 나라에서 홀로 잠들 때면은 유독 가족 생각이 더 간절해진답니다. 다음 날 손님들의 공항 배웅을 끝마친 김이라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건강을 챙기는 걸로 시작된답니다. 아프고 나서부터는 아플 때 제 몸한테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몸에 좋다는 거는 귀가 이렇게 팔랑기 돼가지고 이거 좋다 그러면 이것도 사 먹고 이래서 먹는 게 많아요. 오랜만에 쉼이지만 가만히 있는 게 더 어렵다는데요. 신짜오. 뭐. 고된 일에 쉬는 날조차 끼니는 밖에서 해결한답니다. 오, 까문.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낯선 환경에 아는 사람조차 없어 괜스레 주눅이 들곤 했다는데요. 이럴 때는 옆에 내가 일 마치고 왔을 때 옆에 가족이라도 있고 또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죠. 그녀에겐 꼭 버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행감 나이. 그날 오후 캐리어에 짐을 챙기는 김이라.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엄마도 해외살이를 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도 해외 나간다고 하니까는 한국에 들어가서 좀 챙겨주고 오려고 가는 거예요. 잠깐의 빈 시간. 곧 떠나는 아들을 챙기기 위해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택한 건데요. 베트 비행기 안에서 에어컨 때문에 추우니까 이거 두꺼운 거 입고 오길 다행이다 야. 베트남에서는 따뜻한데 여기 오니까 엄청 춥잖아. 이 온도가 적응이 안 돼, 적응이. 트렁크만 뒤에다 실어. 이른 아침인데 엄마를 마중 나와준 고마운 아들. 나간다고 그래서 외국 나간다 그래서 엄마가 조금 시간이 되길래 얼굴도 보고 또 가면은 또 못 보잖아. 그래서 며칠 시간 되길래 부랴부랴 너 얼굴 보러 왔지. 너무 졸립다. 밤 비행기 타고 왔어. 5분만 잘게. 너 자면 안 돼? 덕분에 마음 놓고 잠시나마 눈을 붙입니다. 3달 만에 오는 한국집. 아니야. 가끔 아들이 들러 집을 관리해주곤 했다는데요. 엄마가 번호 잊어먹을까봐 네 생일로 해가지고 안 잊어먹어. 오랜만에 왔슈 집에. 쓸쓸하던 집에 오랜만에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냥 날라왔네. 냉방시설. 도시가스도 엄마한테 계속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도시가스 끊어버리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은 집도 좀 관리를 좀 해야 돼. 근데 뭐 이제 얘기하면 뭐해? 너 호주 가서 또 필요 없잖아. 내가 형한테 잘 전달할게. 야, 형은 맨날 대답만 꿀떡같이 해놓고 형은 말 안 들어. 아드님들이랑 같이 지내시는 게 아니에요? 네, 저 혼자 있어요. 얘네들 어렸을 때 이혼을 해가지고 그냥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이제 편하게 뭐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랬는데 뭐 자기네들도 생활이 있다 보니까 저 혼자 쓸쓸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전 남편과 이혼 후 각자의 길을 걷게 됐죠.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으니까 저는 양육권만 가지고 아이들은 이제 제가 처음에 맡았었죠.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촬영하는 일이 꼴딱 밤을 샐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케어를 제가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루는 집에 와보니까 동네 불량배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랑 놀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다시 보냈죠, 아이들을. 두 아들에게 엄마가 가장 필요했던 어린 시절, 곁을 지켜주지 못한 게 늘 미안하답니다. 조금만 발라. 빵을 이렇게 살짝 덮는 거야. 이제는 엄마 걱정을 해줄 정도로 훌쩍 자란 아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베트남행 소식은 아들에게도 큰 걱정이었죠. 아니요. 갑자기 연고지도 없는 베트남에 가서 뭘 하시겠다고? 그래서 뭐 가이드 일 하시는 것도 직접 저희 어머니 가이드에 저희가 손님으로도 가서 봤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직접 가서 보니까 마음이 놓였고, 근데 아무래도 타지이고 베트남어도 못 하시는데 거기 가서 갑자기 밤에 아프시기라도 하면은 옆에서 봐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좀 무섭긴 한데, 내가 제일 기억나는 게 기억나? 그 된장찌개 엄마가 해가지고 냉동으로 얼려줘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줬잖아. 물만 부어서 끓여 봉지 먹으라고. 하나만 꺼내서 끓여 먹게 하는데 그거 먹었어? 그게 맛있었어. 그거 많이 먹었지. 자체. 엄마가 야 솔직히 엄마 그거만 해줬냐? 밑반찬으로 멸치도 볶아주고 맞지. 많았어. 뭐 몇 개 해다 줬잖아. 근데 아이들을 전 남편에게 보낸 건 당시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속엔 미안함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사춘기를 겪을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거. 힘들어 하면서 큰 거를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때 저는 나도 살아내느라고 미처 돌보지 못했어요. 그게 제일 미안해요. 김이라가 아들과의 만남을 고대했던 것만큼이나 그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 엄마 나와슈. 너 와 있었어? 엄마. 머나먼 길 왔슈. 여기 왜 이렇게 추워? 저희 어머님이시고요. 제가 첫째, 그다음에 얘가 둘째. 엄마 집에 온 지는 진짜 오래됐어요.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 집에 온 지는. 김이라가 가장 좋아하는 콩나물국에 각종 반찬들까지 타양살이하는 딸 먹이려고 하루 종일 바빴을 어머니. 어머니의 정성으로 따스하게 채워진 한상 차림. 따뜻한 온기에 허겁지겁 한술 뜨는 김이라. 연기를 멈추고 떠난 그녀가 가족들에겐 여전한 걱정거리라는데요. 언니 이제 연기 해야지 계속. 가이드만 계속 할 거야? 아유, 기회가 닿으면 한다니까. 언제든지 날라온다니까. 엄마 좋으시겠네. 큰딸이 그냥 한국에 와서 엄마 집밥도 먹고 하고 얼굴 한번 보고 하고 맨날 오면 언니 바쁘다고 일 보고 그냥 가고 그랬잖아. 그러게. 카톡만 봤지 얼굴을 못 봤잖아. 그럼 아유.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감도는 어색한 공기. 내가 엄마 뭐 어렵게. 아니 안 그러는데도 내 마음이 그래. 그리고 항상 그냥 아니 저번에 떨어져 있어서. 엄마가 나한테 나는 희라가 오면
손님이 오는 것 같아. 맞아. 그 말했어. 많이 떨어져 있어. 너 어려서부터 엄마랑 같이 안 있어서. 도대체 모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이제 큰 소리 치고 양육권을 가져온 거는 엄마를 믿었었거든. 그래서 딱 이혼하고 애들 둘 데리고 양육권만 딱 들고 와가지고 엄마 서울로 와서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 애들 봐주면서 좀 있어주면 안 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어? 생각 안 나? 딸이 처음으로 꺼내 보이는 속마음에 어머니의 표정은 무거워졌습니다. 한 2년 동안은 제가 연락도 안 했어. 내가 이혼할 거야 했더니 그래 해. 식구들이 다 너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용기를 줘서 이혼을 딱 했는데 책임은 아무도 다 내 책임인 거지. 네가 하고 싶어서 했잖아. 나도 바빠.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상처를 받은 거지. 아, 그거야. 내 딸이 고생하는 거 빤히 아는데 그걸 내가 금방 허락을 하겠어? 애들을 어떻게 키워? 너도 바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한 거지. 내 자식도 고생하고 살 텐데 그러니까 엄마 마음으로 얘기한 거지. 봐봐, 엄마도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 믿었던 엄마에게 양육을 거절당한 김이라.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는데요. 그렇게 원치 않게 두 아들을 보내고 난 뒤 남은 건 눈물뿐이었죠. 굉장히 허전하고 이래서 그 빈 방에 앉아갖고 다음날 아침까지 울었나 봐요. 울다가 지쳐서 그 방에서 잤던 것 같아요. 그래 혼자 일어서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데려가 키운다 하고 데려와서 내가 뭐 빽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엄마가 좀 돌봐줬으면 나는 그때 당시에 뭐 촬영도 많고 내가 열심히 뛰면 되겠다 해서 애들만 데려오고 한 건데 그 앙금이 한동안 되게 오래 갔어. 그래 언니 우리 이 자리에서 마음 다 풀자. 미안해 이라야. 예, 또 왜 엄마? 키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래, 그렇게 많이 서운했었나 봐. 언니가 여태까지. 난 그런지도 마음 갖고. 몰랐어. 난 내 자식만 생각했던 거니까. 맞아. 혜빈이도 어렸을 때 엄마가 그래. 키워주고 그러기를 해. 둘이 미안해 이렇게 이라야. 한번 안아줘. 언니, 톡딱톡딱 해줘. 아유 우리 딸. 아이고. 우리 이쁜 딸. 맨날 나는 언니 오늘 잘 왔네, 잘 왔어. 엄마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줄 수 없다 하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너무 속상하죠. 저는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하고 나니까 또 속도 후련하고 사실은 마음이 녹았어요. 아 그랬겠구나. 베트남으로 돌아가기 전날 아들과 함께 시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천천히. 야, 이런 거 털 쫓기 뜨뜻하겠다. 그리고 봐봐 뭐 필요한 거 있나. 힘이 많은데 이런 게 일회용이라 먹기는 좋은데 이게 박스가 이렇게 있어갖고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야. 초반에는 아무래도 낯선 해외 땅이고 뭐 마트가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 적은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조금 준비해 주는 거예요. 미역네. 그러니까 요 몇 개 이렇게 불리면은 미역이 살아나잖아. 그럼 건져갖고 참치 국물에다가 후라이팬 넣고 비벼. 많이 샀다. 떠나는 순간까지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엄마의 애틋한 마음. 그날 밤 혜민아. 잠깐만 와봐봐. 요 이모가 여기 앉아. 이모가 엄마 김치 싸준 건데 그냥 넣어가면 또 이 안에서 캐리어 안에서 터지면 안 되서 붙이려는데 여기 좀 이렇게 잘 오므려서 엄마 또 가서 일용할 양식을
혜민이도 갈 때 엄마가 이렇게 다 담아줘야 되는데, 응? 아니야. 너도 갈 때 이런 거 쌀 때 이렇게 아주 압축을 해가지고 뽁뽁이 같이 쿠션 있잖아. 이거 이렇게 놓으니까 뭐 터지진 않을 거야. 뭐 싸가려면 이렇게 싸가야겠다. 응. 덮어줘. 오차. 야 무거워 이거. 야 엄마 짐은 이제 다 쌌는데 너는 언제 봐 이제? 다음 보는 건 1년 정도 후가 되겠지. 보고 싶어서 어떻게? 이거 해. 영상 통화하면 되지. 근데 잘 갔다 와. 엄마도 서로 타지에서 힘내봐. 그래 힘내자. 너희들이 정말로 엄마 손이 필요하고 필요로 할 때 엄마가 없어서 미안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도 뭐 열심히 그렇게 뛰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멋진 엄마 모습도 보여주고 제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가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세월. 지금도 두 아들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는 배우 김이라. 그녀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